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해에 대해 높이 10m에 달하는 좀비 쓰나미였다. 분명 눈을 뜨게 될 거야. 한 커플이 해변에서 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타났을 때 수면이 시체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파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멀지 않은 작은 요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즐겁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는 물고기가 미끼를 먹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뽑아보니 시체로 되어 있었다.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체를 갑판으로 끌고 갔어. 나는 시체의 온몸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곱슬머리 소녀, 즉시 감지기를 이용해 수중 상황을 확인하세요. 바다 밑바닥에서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표면에 빛나고 반짝이는 블루 하이라이트 만들기. 다들 감히 주저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시체가 회수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갑자기 그 곱슬머리의 소녀를 향해 달려갔다. 모두들 그 소리를 들었어.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달려가 아의 몸을 끌어당겼다. 잭은 상대를 여러 차례 찔러 상대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곱슬머리 소녀의 부상을 확인하자마자 그러자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잭은 큰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러 상대를 잡았다. 그리고 레이와 함께 시체를 다시 바다로 밀어넣기 위해 협력합니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걸 봤어. 그 곱슬머리 소녀의 잭은 재빨리 초를 그의 아내에게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선 후 의료진 곱슬머리 소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보안관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말하려고. 그들은 경찰관과 같은 좀비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잭은 그를 데리고 가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바다 지역은 매우 특별해요. 떠다니는 푸른 빛이 멀리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좀비를 찾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탐지기를 바다에 던졌다. 빛의 끝은 예상하지 못했어. 다시 오래된 난파선과 기둥, 여기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네요. 갑자기 화면에 흐릿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좀비야. 주장관, 너무 불합리한 느낌. 하지만 그는 곧 웃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니까 갑자기 좀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경찰서장은 급히 교환기에 전화를 걸었다. 해변에 있는 관광객을 빨리 대피시키라고 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해안가의 바닷물이 이상하게 갑자기 빠져나갔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직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물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 잭과 보안관이었어. 그들의 스피드보트,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배가 되어 그리고 파도에 금방 뒤집혔어요. 해안에 있는 관광객도 탈출하기 어렵다. 바닷물에 삼켜지는 운명.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잭과 보안관, 다행히 사고를 면했다. 하지만 해변에는 수많은 좀비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아직도 해안 쪽으로 좀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시험, 다시 한번 좀비 공격에 직면. 잭과 보안관은 걱정했어요. 관광객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큰 소리로 상기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지만 이 여행자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린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그들도 언데드가 되어 공격에 가담했다. 잭과 보안관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곳은 오래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갔어. 시내 갈 준비를 하려고. 첫 번째, 병원에 있던 곱슬머리 소녀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위험한 시기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친구 레이는 항상 그를 진심으로 보살펴주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어요. 곱슬머리 소녀의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의식이 없다. 레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저항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의사가 달려가서 확인했다. 그 결과 그는 즉시 좀비들에게 압도당했다. 이로 인해 레이는 탈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잭의 아내는 안나이다. 방금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러던 중 좀비로 변한 곱슬머리의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뒤돌아서 도망갔다. 결정적인 순간에 레이는 그녀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일어나서 좀비가 되었어요. 문잠금 장치가 고장난 걸 봤어. 두 명은 실내에서만 계속 달릴 수 있음. 그리고 이때 잭과 보안관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좀비로 가득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도망가는 커플을 만났어요. 중요한 시간에 소녀의 남자친구가 라뒤로 그녀를 밀었다. 탈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잭의 비판에 직면하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을 강탈하기도 했죠. 양측이 서로 대결할 때
남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경찰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잭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뺨을 때렸다. 타격이 너무 강해서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기아맨을 묶은 후 보안관은 라디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구하다. 그런데 계속 전화해서 미안해요.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잭이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몰래 문서를 분쇄기에 넣었다. 컴퓨터에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러던 중 제약대사가 표시된 화면을 감지했습니다. 레고라고 불리는 잭은 이전에 바다 밑바닥에서 푸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난파선에서 라플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인가요? 확실히 달병, 좀비 바이러스는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순간 좀비들이 갑자기 문을 부수더군요. 창문과 문, 이 장소는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창고로 달려갔다. 각 사람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적합한 무기를 선택합니다. 의자에 묶인 기아 남자를 바라보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두 명은 방패를 이용해 문을 막고 있는 좀비들을 물리쳤다. 탈출 후 잭이 직접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길 위에 좀비떼를 날려버리세요. 다음 순간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다시 무서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잭과 보안관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은. 잭은 처음에 그의 동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요. 지미의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갇혀 있습니다. 차고와 차 주변에는 좀비가 가득합니다. 그 남자친구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차 지붕 위로 달려갔어. 언데드의 관심을 끄기 위해 소리를 사용하십시오. 지미는 기회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차는 재빨리 잭을 향해 달려갔다. 보안관은 그녀가 좀비를 파괴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순조롭게 재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지만 좀비들도 차례차례 차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서 있던 곳에 피아노 소리가 살며시 멈췄다. 지미는 뒷좌석에 앉아 눈물을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켰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엄마는 아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안 나가 일하던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마당은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 사람이 싸우고 퇴각했다. 사무실 건물로 편리하게 진입. 이제 전화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나를 찾으려면 각 층을 하나씩 탐색해야 합니다. 수많은 좀비를 보고 지미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그녀가 송신기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라디오에서 바닥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동시에 좀비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잭은 딸을 칭찬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언데드를 편리하게 청소한다. 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파워레이도 꺼냈는데 번개 같은 공격을 가하다. 언데드는 자동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내 안나와 다시 등장. 마침내 온 가족이 순조롭게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좀비들이 모여드는 걸 봤어. 모두들 사무실 건물에서 서둘러 나갔다. 그 전에 경찰 리더는 딸의 무전기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숨어있는 여자를 상대할 때 우연히 외딴 저택에 왔다. 이곳의 보안 조치는 매우 엄격합니다. 임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 좀비를 묶어두는 것까지. 보안관과 다른 사람들이 집결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은 참 관대해요. 모두를 안으로 초대하세요. 호스트는 생물학 박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비에 대한 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강한 감전이군요. 잭은 이전에 병원에 있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고전압을 사용하면 실제로 큰 무리가 죽었습니다. 좀비 물결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시체를 해변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 다음 고전압 그리드를 사용하여 파괴하십시오. 물론 바이의 기원이 언데드를 철수하면 제약회사의 난파선도 파괴되어야 한다. 모두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관이 구조팀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라디오를 통해 갑자기 지하실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연구 중인 좀비였다. 밧줄에서 탈출했어. 그 사람 아직도 회복 안 됐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좀비가 공격을 옵니다. 모두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봤어요. 언데드들을 쉽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보안관의 팔은 물린 상처를 받았다. 이때는 모두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물품을 준비한 후 해외 배낭을 챙겨 몰래 빌라를 떠났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 보안관은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에게 마음속 비밀을 털어놨다. 제약회사 수년에 걸쳐 레고 항상 노화 방지 약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에서 배를 선택한다. 실험실을 짓기 위해
이 역이 매우 강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회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전체가 직접적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 원인. 이때 죽은 자들의 이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굴 내부에서 잭은 재빨리 무기인 칼을 꺼냈습니다. 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좀비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다. 분명 좀비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두를 먼저 보내줬어. 나는 동굴 입구를 막았어. 그리고 손에는 여전히 핀이 제거된 수류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그와 모든 언데드가 불더미로 변했다. 곧 모두가 해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관의 딸 레이와 의사는 침몰하는 배를 파괴한 책임이 있다. 잭의 가족은 전력망 센터에서 멀지 않습니다. 해안에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한 후 잭은 세발 자전거를 탔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가장 크게 틀어주세요. 언데드들이 자발적으로 가지런히 줄을 섰다. 천천히 잭의 세발 자전거를 따라가세요. 해변을 지나갈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퀴가 모래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점점 좀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잭은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나의 전기칼을 뽑아들고 계속해서 살해했다.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 그는 준비된 가이드레일을 물에 던졌다. 지미의 딸이 전기 스위치를 당기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좀비들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경련을 일으키고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사 일행이 도착했어요. 푸른 발광수. 그들은 해저에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 무리가 자신들을 향해 헤엄쳐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지금 도망가면 절대 시간이 없어. 폭발물을 폭파하다. 레이 일행은 이를 악물었다. 바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불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들과 배는 산산조각이 났다. 소음으로 인해 나는 다시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비를 데려오지 않고 이는 좀비 쓰나미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완전히 소규모 제작물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적 효과가 낮고 구멍이 많음. 저도 이 영화가 너무 지루했어요. 라오스를 찌르는 자는 라오스를 따라야 한다. 미안 얘들아,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알림송을 눌러주세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